내신 보다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85%, 90%, 100% 대학이 보통 85% 정도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90%, 100%도 뒤에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합격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중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와서 아이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3월 첫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죠. 그죠? 기분이 어땠나요? 왠지 우리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맞죠? 잠시 그죠? 우리 법인에서 성적을 다 보는데 사실 이제 중학교 성적, 중학교 전범위 시험이다. 그죠? 3월 모의고 중학교 전범위 테스팅을 했는 상태인데 자, 그 성적표하고 중간고사를 채점을 맞죠? 그죠? 중간고사 결과를 아직 다 알지 못하나요? 오늘 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하루가 늦게 받는 게 정신건강이 좋아지니까 조금이라도 선책 받는 걸 하고 자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이걸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을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뒤에 공부 시간도 제가 맞춰놨는데 자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그 다음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 이렇게 한번 순서를 매겨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어떤 학교를 가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매출 예상보다 높지 않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과목이 꼭 자기한테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경북대학 정한 자료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우리 학과는 이런 과목이 중요 과목임도 공개를 합니다. 대부분. 그럼 보시는 대로 어떻게 되죠? 여기 인문대학 같은 경우 중요 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에서 중요 과목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런 학교로 갈 때는 전체적으로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국어나 영어나 사회를 잘하는 학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중간고사를 치고 아직 등급을 안 나왔을 거니까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급을 받아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평균 등급보다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한다면 이런 학과를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수학과학을 택하는 거고요. 재밌는 것은 여기 생명과학과 안에 2개 학과가 있습니다. 맞지? 그죠? 생명공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는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중요 과목이 수학과학이지. 맞지? 그죠? 동일 학부인데 생물학은 뭡니까? 수학이 빠지고 영어과학인데 맞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우리 아이가 과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굳이 택하라면 과학은 좋아하는 학생인데 사회보다는 수학까지 사랑할 마음 없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아이들이 수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사회보다는 과학이 낫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영어과학을 찍는 이런 학과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뭐 건축학부 같은 경우도 건축학부 안에 건축학 전공은 수학이 아닌 영어를 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공과대학은 중요 과목이 수학, 과학인데 맞지? 그죠? 그럼 조금 더 엄밀히 본다면 과학 안에서 물화생기 4개 영역 있잖아. 맞지? 그죠? 그럼 당연히 수학이 지키는 학과는 대부분 다 뭐다? 수학과학을 지켰을 때 과학은 물리화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영어과학이 지켜있죠. 그죠? 영어과학을 지켰을 때 과학은 뭐다? 물리 베이스보다는 화학, 생명과학 베이스가 조금 더 강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면서 문이과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문이과가 없어졌는 게 아니라 이 문과학과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지금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길 희망하신다. 맞지? 그죠? 이과를 가길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취업이 잘 되고 맞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과 중에서 취업이 잘 되는 가려면 대부분 공과대를 가야 되는 맞지? 그죠? 공과대를. 공대를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대를 간다는 말은 물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맞지? 그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주변에 물리를 잘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럼 어떤 녀석이 생기냐? 최악이야. 이과를 갔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물리가 안 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가 이 영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학과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경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던 IT대 알겠죠? 그죠? 맞죠? IT대. 뭐 이런 데서도 중요 과목이 수학과에 찍혀 있지만 과학 안에서보다 생명과학보다는 물리의 범주가 훨씬 강하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물리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냐, 물리를 잘하는 아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중학교 때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과학 안에 보라생지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합니다. 네가 어떤 파트를 가장 좋아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1학년 동안 통합과학, 통합사학을 다 배우는 이유가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과학을 보라생지 영역을 다 배워본 상태에서 네가 어떤 영역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경험을 해보셨지만 물리를 좋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지? 그죠? 수학을 좋아한다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맞지?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못하는 과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 다음에 잘하는, 못하는 이렇게 나눠받는 겁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싫어하는데 잘하는 애들끼리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해가 될 확률이 그냥 떨어집니다. 맞죠? 내 친구 아들내미 딸내미 중에 있는데 우리 좀 잘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있는데 나는 좋아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우리 자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물리를 잘한다면 이런 게 신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기하시겠어요? 마찰력 갑자기 이런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력 이런 거 맞지? 그죠?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실제 기계공학과 들어가서 4년 동안 서울대 기계공학과의 그 커리큘럼이라 불리는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해서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애들이 평균 40%가 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학과학은 감당이 됐지만 들어가서 못 돌아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정말 그 대학을 그 학과를 가서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대학 들어가서 그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중에서 무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저희 법인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상당히 좋은 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산 지역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신입생이 되는 우리 무학고 학생들은 고민할 게 학교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학교에 적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수면 아래에서 했지만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교장선생님도 이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고 맞죠? 그죠? 내신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다? 일단 학과 중심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평균 등급보다가 좋지 않은 학생이 합격했는 건 뭐냐면 우리 학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 사회가 중요 과목인데 전체 평균 등급보다는 영어 사회를 잘하나야겠다면 평균 등급이 떨어져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평균 등급이 합격권에 들어왔지만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면 뽑기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나요? 이게 교과 전형은 상관이 없지만 학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류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과목들 이 많은 1학년 때 지금 이제 공통과로 불리는 이 과목들을 우리가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 자, 이 과목들 이수하는데 방금 제가 우리가 사회를 좋아하느냐 과학을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중학교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 과목에 역량이 있는 아이인지 과학 과목에 역량이 있는 아이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사회과학에 상당히 수업량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영수학으로는 다니지만 사회과학하고 잘 안 다니잖아요. 맞죠? 그죠? 그 이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익숙하게 받는 과목들은 몇 개가 있냐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학업, 사회문화, 살과 윤리 총 9과목입니다. 맞지? 그죠? 자, 요 9과목까지는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쭉 가면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정, 윤리 해서 총 몇 과목이죠? 12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그죠? 자, 그럼 내가 나는 과학보다 사회가 많아라고 생각하면 일단 내 앞에 선택지가 몇 과목? 12과목이 놓여져 있다. 12과목. 자, 들어가 봅니다. 자, 12과목에서 요 밑에 국제기억에서 있는 과목들이 있죠. 어떤 과목이죠? 국제정치, 한국사회 이해, 국제경제, 비교문화 사탐, 국제법, 세계문제, 사회과제, 지역이해 몇 과목이죠? 몇 과목입니까? 11과목이지 맞지? 그죠? 아까 몇 과목이었습니까? 12과목이지. 합치 몇 과목입니까? 어렵나요? 23과목인데 맞지? 그죠? 맞나요?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사회교과안에 무려 23과목의 선택지를 자기가 가려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23과목을 누군가가 불러서 야, 니한테는 이 과목이 열린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저희가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회 선생님이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없습니다. 과학원에 문화 선생님이 있듯이 사회 선생님도 일반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 지리 가르치는 선생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교사가 이 많은 과목들을 갖다가 다 이해해서 아이한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 본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학, 사회교과가 23과목이 있다. 과학도 한 과목 있습니다. 자, 과학은 여기 나와 있는 물화생지 4과목이 있습니다. 맞지? 그죠? 원파트가. 자, 2로 넘어가 뭐가 있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해서 과학사, 생활과학, 영어과 몇 과목이죠? 네, 4과목 합치면 11과목인데 맞지? 그죠? 자, 넘어가면 똑같이 또 여기 넘어가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화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지? 그죠? 심화수학 첫 줄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2과목이죠. 맞지? 그죠? 그럼 똑같이 23과목입니다. 맞지? 그죠? 과학도 저만큼 많이 선택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아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선택지를 할 때 2과목 선택을 안 합니다. 맞지? 그죠? 서울대 갈 아이가 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2를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당연히 2까지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 물리라는 것도 출하하는 맞지? 그죠? 그럼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사회냐 과학이냐를 출발로 1학년 때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들으면서 내가 통합과학보다는 통합사회, 통합사회보다는 통합과학이 조금 어울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20가지가 넘는 과목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뭘까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우리는 이때까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했습니다. 그죠? 무학고등학교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경북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이냐, 서울대는 어떤 아이를 뽑을 것이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세상이 열리냐면 무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졸업할 때 동일한 과목을 똑같이 이수하고 졸업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목의 위계라 그랬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학은 이런 과목 위계가 있고 영어도 이런 과목의 위계가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위계하는 건 맛은 아닌데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엄밀한 위계가 있기 때문에 1을 듣고 2를 듣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도 사실은 위계가 있습니다. 저 보이죠? 단어 숫자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어 1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영어 2로 넘어가려면 500자의 단어가 상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단어 숫자가 늘어줘야지만 영어 2를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영어 1에서 6등, 7등 맞았다는 말은 영어 2로 넘어갈 때도 그 성적보다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성적이 잘 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짜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사회교과들도 앞에 특정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뒤에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 과목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 선생님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학생들한테 가이드북을 제공될 때 이런 계열에 따라서 이런 과목을 이수하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열에 따라서. 이런 과목을 이수하세요. 자, 자연과학 계열, 과학 계열 이런 거 이수하세요. 자, 수학과가 많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의료보건 계열은 이런 과목을 이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뭘까요? 동일 계열에 아예 수준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자, 공학 계열인데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님들이 가깝지만 잘 보내기 싫은 학교 옆에 있죠.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대가대에도 공대가 있습니다. 맞지? 그죠? 서울대 공대도 있습니다. 맞지? 그죠? 자, 그러면 그게 관한 아이들 수준차가 있겠죠. 맞지?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준차 없이 그냥 이 과목 그냥 계열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니는 대가대 갈라니까 요거 듣지만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드북 자체에. 이걸 제공하는 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제2재단쯤 되니까 무학에서 어머님들 모시고 이런 섬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런 아이, 학교가 제공해주는 것도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가 우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경북 도교육청분야 스마트 교육과정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딱 들어가서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질이 좋으니까 참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다른 학교 가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설명 못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공동과 실시간 양방역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 현장에 출석해서 수업 듣는 과목하고 현장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상방향으로 수업 미용 둘 다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나는 공동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듣고 싶으면 그럼 온라인에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상관없이 둘 다 괜찮아. 둘 다 클릭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교과에서 정하는 과목 중에서 나는 과학 교과에서 듣고 싶은 과목에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지역에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주까지는 갈 수 있어. 경주는 무리인 것 같아. 경산. 그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평일, 주말, 방학, 그 다음에 학년 이렇게 다 신청하면 제가 지금 1학년만 클릭해놨죠. 맞지? 그죠? 자, 1학년만 클릭하니까 과목이 쭉 뜨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번 학기에도 지금 제가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만 체크했죠. 그죠? 그럼 영주제일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구조, 예천여고에서는 실용경제, 경북여고에서는 일본어 회화, 국산고에서는 중국어 원, 그다음 경주고등학교 온라인 스튜디오에서는 현대문학 감상, 그 다음에 논술, 교육학, 문장론 1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열어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누군가는 이걸 듣고 있었겠죠. 맞죠? 그죠?
갑자기 우리 애는 안 듣고 있는데 아쉽죠, 맞죠? 맞죠, 그죠? 개인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1학년 1학기에는 이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학년 1학기에는 학교 교육과 충실히 이수하면서 일단 좀 내공을 다진 다음 2학기부터 가도 되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매 학기 6단위를 넣습니다. 6단위. 감이 잘 안 오시죠? 6단위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한 학기에 보통 몇 단위를 배우냐면 한 30단위 가까이 배웁니다. 맞죠? 보통 4단위짜리를 몇 과목? 7, 8과목들이 그렇죠, 그죠? 자, 학기가 6단위면 우리가 수시로 지원할 때 5학기를 받는 거죠, 맞죠, 그죠?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그럼 총 5학기. 학기당 6단위, 총 몇 단위죠? 30단위. 이해가십니까? 30단위면 한 학기를 더 배우는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코로나 기간 동안 수면 나루에서 했지만 최근 대입 실적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는 잣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과목 이수입 효과였습니다. 학교가 제공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연관성 높은 과목을 스스로 수강해서 공부했는 것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잣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능동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대구에서 작년에 사실은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통 한 학교에 잘 나오면 한 명 이래 나오고 정말 뭐 수성구 메인 학교도 정말 잘 나오면 한둘 나왔는데 작년에 평균적으로 2명, 3명 나온 학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자료를 쫙 모아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전교중에 좀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지만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 공동교육과정을 주셨습니다. 수성구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되냐?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 전체한테 이거 들으세요 정도밖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 공동교육과정을 찾아서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수했던 것이 그 앞에 선배들보다는 굉장한 비교 우위를 지녔고 실제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일일이 과제를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선택지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하느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고 싶은 아이가 있겠죠. 맞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학교가 제공하는 것보다가 어려운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또 반대도 있겠죠. 뭐요? 학교가 제공해주는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1학년 때 수업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것도 헷갈리겠는데 학교가 제공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조금 낮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영어 단어 교수 봤죠? 그죠? 학교에서는 영어 1, 영어 2를 제공하는데 자, 우리 아이 영어 1, 영어 2를 들을 때 좀 더 쉬운 과목도 영어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과목도 그 집 찾아보면 그보다 나이도 조금 낮은 과목도 느낄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 아이의 수준을 맞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한테 1학년 때 수업을 이렇게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저희가 다 개설해 주자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학년 때 등급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에 동일 교과의 과목을 국어 1년 1학기, 2학기 맞지 그죠? 공통 과목을 1년에 걸쳐 가르친 이유는 아이들한테 자기의 학습 경향성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수학을 1학년 때 배워보니까 수학의 어떤 파트는 좀 괜찮은데 이 파트는 싫구나. 국어가 좀 배워보니까 우리 아이들 문학이 좀 좋은데 비문학 정말 싫어하는구나.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리 파트는 좋은데 경제 파트는 힘들구나. 역학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아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저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음에 과목을 선택으로 들어갈 때 역학은 나와 같이 가면 안 되는 아이구나. 그럼 역학 대신에 뭐?
그런 생명과학이나 뭐 미생물이나 이쪽 파트를 가야겠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단순히 순간적으로 등급을 좀 잘 받게 달달달 외워 점수를 좀 잘 받다 치면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 과목 선택할 때 자기만의 색깔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에서 보면 대학에서는 어떤 아이가 좋다? 자기 학과 입장에서 좋은 아이입니다. 보통 2과목 정도를 공개하고 있었죠. 맞지? 그죠? 2과목 정도를. 그럼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아, 공대는 그러면 국어, 영어 잘하는 싫어합니까? 아니죠. 수학, 과학을 잘하고 국어, 영어를 잘하면 좋아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머님들은 원래 교육을 10년차 지도해 봤지 않습니까? 맞지? 그죠? 초등 6년, 중학교 3년, 맞죠? 6, 5년이니까 보통 어떤 일을 10년 하면 달인 아닙니까? 달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에 달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달인이냐? 다지를 알아요. 수많은 과목들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겪으면서 아, 나는 이 과목을 하면 되는 아이구나 안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체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잘 뿜어내지는 못하는 분위기.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해줘야 되느냐? 그걸 스스럼 없이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말을 못했느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못하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고등학교에서는 장점을 살리는 교육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잘할 수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애 없잖아, 그죠?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2과목 정도 잘하고, 우리 아까 제가 봤는 대로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잘하는 거 보통 구분하면 2과목 정도를 하라 그러면 다 잘할 수 있는 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수학을 못해요. 싫어하고. 자, 그런데 하물며 문과 관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누구랑 같이 공부한다? 이과 관라이랑 같이 공부합니다. 아니, 내가 1학년에서 지금 우리 수학 배우고 있잖아. 맞지? 그죠? 자, 난 문과 갈 거예요. 근데 수학을 지금 문이과 공통으로 듣고 있잖아. 맞지? 그죠? 그럼 이과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수학이 나한테 메이저 과목이 아니잖아. 맞지? 그죠? 수학을 빨리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뭐 수학보다 나는 뭘 시켜야 한다? 영어는 사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문과 관라이면 어떻게 돼요? 시험 공부할 때 영어 사회 등급을 최소한 1, 2등급 맞겠다 하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시간을 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과 관라이면 당연히 수학과 우선을 공부를 해야겠죠. 맞죠? 이 부분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 어디 가고 싶니? 이과요. 왜 가고 싶니? 엄마가요. 이게 답니다. 애들 물어보면. 너 문과 싫어하니? 아니요,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가니? 엄마가 싫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선택 기준은 엄마입니다. 그냥. 가끔은 아빠도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중에서 수학과학 잘하는 분이 과거에 몇 분 계셨는가? 여기 조사해볼까요? 우리 문이과 손들어라 그래 보면 대부분 다 문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공부를 잘해봤지만 수학과학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죠? 수학을 잘하는 건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죠. 사실은. 나와 남편의 유전자를 물려봐 특별하죠. 근데 갑자기 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 문과, 나 문과. 그럼 우리 아이도 문과를 하면 높다는 건데 맞지?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틈을 줘야 됩니다. 네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그리고 그 과목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과목을 인정하면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진로가 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학교 때 잘못된 교육이 뭐냐? 자꾸만 꿈을 찾으라고 꿈찾기 놀이를 했죠. 맞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꿈을 찾아봅니다. 엎어져서 맞죠? 그죠? 제가 요즘 중학교 전환교육 교과로 많이 대단하게 가보는데 정말 꿈 찾으러 거의 꿈나라 가지는 아이들이. 엄마도 꿈, 아빠도 꿈, 선생님도 꿈, 그냥 아이들이 계속 꿈나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대부분 다 의대 보는 거 쉽잖아. 맞지? 그죠? 근데 의대 가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다 잘해야 되는데 맞지? 그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 어떻게 돼요? 말이 웃깁니다. 최저학력 기준이잖아요. 맞죠? 그죠? 최저학력 기준. 맞죠? 최저학력 기준. 최저학력 기준을 하는데 1등급 3개나 말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애가 3과목 잘하기까지는 2과목 일단 잘해야 되잖아. 맞지? 그죠? 최소 1과목 잘해야 되잖아. 맞지?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 아이가 1학년을 다니면서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자, 잘할 수 있는 2과목이 뭔지를 빨리 알아내는 것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중간고 성적표를 봤어요. 봐도 보내 맞지? 그죠? 성적표를 봐주고 등수를 볼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성적만 보는 겁니다. 야, 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영어하고 사회 성적이 제일 좋네? 와, 그럼 너는 엄마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영어, 사회를 잘하니까 사회과학 대학을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아이로 변하는 겁니다. 선생님 봤어요. 중학부터 이 카드면 다마지게 이래 되면 그때부터 왜 합니까? 답이 안 납니다. 그때부터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영어 수학 잘 못했잖아. 맞지? 그죠? 나는 잘하고 기대하잖아. 맞지? 그죠? 안 되면 학원쌤 욕하고 학원 바꾸고 맞지? 그죠? 학교에 무학고 학생들 그렇게 학원 보내지 말고 학교에 잡아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학교에 교도 뿌리치고 학원 보내놨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그죠? 안 될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것도 잘하기 힘든 마당에 싫어하는 걸 잘하라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운 좋게 요즘은 지방간 미달이 막 나는 세타인데 맞지? 그죠? 운이 좋으면 수학과학을 못하지만 지방대 사립대 공대를 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가면 답이 나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런 거죠. 성적이 다 나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다 나쁘잖아요? 그래, 그때 아이한테 살짝 늦지, 그런 말이죠. 살짝 늦게 줍니다. 야, 어차피 다 나쁜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과 가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일단 수학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살 곳이 보는 거. 넘어오면 땡크한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됐고 우리는 그러면 공대 인생을 한번 끌어보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나쁘구나 다 좋은 아이는 잘 없습니다. 왜냐? 무학고등학교에서 1등급 찾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맞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무학고등학교에서 1등급만큼 희귀한 애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9등급. 퍼센트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양쪽 4%가 1등급 9등급이죠. 맞지? 그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습 경량성이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성향이라는 게 성향 맞죠? 아이가 타고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타고나는 학습적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학습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과목이 누구나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최소한 국영수가사 5개 과목 중에서 2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수많은 학교 가서 수많은 학생들과 컨설팅과 상담과 자료를 받아봐도 2과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봐야 되느냐? 아이와 함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사한테 학생을 관찰해서 생기부를 작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교사가 수업하기 바쁜데 수업 시간에 관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맞지? 그죠? 맞나요? 우리 운전하잖아. 맞지? 그죠? 운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법인 내에 제가 무학고등학교를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학은 아직까지 관찰보다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구 시내 가면 대부분 다 뭐냐? 관찰합니다. 왜? 생기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는 공부는 어디서 봅니까? 초는 노학교죠. 학원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취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아이의 학습 경향성을 알아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뭐부터 판단할까요? 국영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뒤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앞에 기초 탐구 적어놨지 맞지 그죠? 국영수 앞에는 기초라고 적어놨지 맞지 그죠? 그리고 뭐죠? 사회과학 앞에는 탐구라고 적어놨어 맞지 그죠?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아이의 계열을 결정하는 것은 탐구 역량입니다. 어느 쪽 탐구를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봐야 되느냐? 사회가 좋니, 과학이 좋니를 가지고 문이과의 큰 틀을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합니다. 자, 우리는 1학년 1학기 동안 충분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통합사회가 더 즐거운지 통합과학이 더 즐거운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통합사회 안에 나오는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좋니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9등급도 있잖아요. 자, 너희는 자기 전에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뭐예요? 수업 시작할 때 시작 단원을 보고 그 단원이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시험 X 이것만 하고 자자.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그 아이의 학습 경향성을 보는 DB가 보이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단원의 내용이 주력이 계속 바뀝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좀 어려운 거는 성취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동그라미, 세모, X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그럼 나중에 보입니다. 아, 얘가 이런 주제를 좋아하네? 아, 그럼 얘는 지리인구나, 사회 안에서. 얘는 지리보다는 일반 사회 경제나 사회 이쪽을 더 좋아하네? 아, 얘는 통합과학 안에 시스템 보니까 얘는 역시 내 애가 맞구나. 물리는 아니네. 정말 얘는 지구과학을 이렇게 좋아했나 우리 아이가?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성적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무학부 입학할 때. 안 그렇습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100분이 받았죠. 그게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맞지 그죠? 잘 안 변합니다. 그걸 억지로 100분이 조금 더 끌어올려봤자 대학 색깔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바뀌는 게 쉬울까요? 아까 최초에 제 그래프에서 봤을 때 내신이 나빠도 합격을 했었잖아요. 맞지 그죠? 그게 더 쉬운 길이라고. 이해가시나요? 평균 몇 분위를 들어올리는 굉장히 어려워서 해봤잖아 우리가 맞죠?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 그죠? 평균 점수 올리기 쉽던가요? 평균의 마법이죠 맞죠? 우리도 해봤습니다. 내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국어 올라갑니다 진짜 맞지 그죠? 문제는 뭡니까? 다른 과목이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만큼.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갖다가 학원을 수학학원을 2개 보면 수학생이 올라갑니다. 왜? 수학만 가르치니 계속. 우리 애가 중1인데 월화수목금 11시입니다. 수학학원에 가서 밥 먹고 6시에 가던데 제가 볼 때 그거 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놀겠죠.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월화수목 공부하면 수학 천재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에 다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죠. 제 말은 아이의 학습 경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과목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점수 들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입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지금 부모님들. 왠지 모르게 영어 수학은 잘하면 왠지 모르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맞지 그죠? 근데 아까 옆에 봤지만 영어 수학에 점찍히는 학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학과에서 영수만 잘하면 좋아하는 학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과는 사회냐 과학이냐를 점찍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맞죠 그죠? 사회과학 점찍습니다. 그 다음 뭐 찍느냐? 국영수 중에 정월 한 개 찍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우리 아이도 당연히 뭐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는 잘하게 만들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느냐? 영어 수학 몰입하다 보니까 영어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 맞죠? 1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안 돼. 여전히 안 돼. 희한하죠. 영어를 10년 했는데 말을 잘 못하고, 맞죠? 지금의 아이들 우리하고 다른 게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 시각적 효과가 너무나 많은 걸 지금 보여준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이러면 더욱더 보이지 않습니다. 경량성하는 게.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좋아하는 게 뭐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잘 못 찾으면 화를 내실 것 같으면 뭘로 화를 내야 됩니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야 어떻게 그런 성적을 받았어? 이건 아니잖아. 올 3등급보다는 1, 5등급이 낫다. 좀 과한 말이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과목부터 먼저 잘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의 경우에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 개별군에 있는 이런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지, 그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동일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죠? 학교가 제공해주는 것만 들어놓는 쪽이에요. 왼쪽에 제공하지 않은 것만 들어놔야 있죠, 이제 과목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걸 자기가 선제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는 자료는 계열별로 어떤 과목이 중요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잘 몰라도 됩니다. 왜? 뒤에 과목 선생님들이 이걸 전문가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이해하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사회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사회 안에서 지리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윤리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문화생기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동일 과목을 단위수를 길게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자기의 학습 경향성을 체크하고 알아내고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한강에는 최고의 교사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